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 초반에 엄마와 함께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 말이 참 어렵기만 한데 저희 엄마는 평생 그 말을 실천하며 살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 저도 엄마를 따라 배우는 것이 참 많은데 어릴 때는 그저 엄마의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 역시 세상을 살다 보니 때론 미련한 바보처럼 보여도 엄마의 삶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최근 충격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걸 느꼈는데요. 아직은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렸다고 할 순 없겠지만 이렇게나마 작은 위로의 말이라도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한때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어릴 때부터 거의 함께 자라다시피 했던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희 둘은 함께할 운명이었어요. 물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그만큼 저희 두 사람은 인연이 참 깊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 엄마와 예비 신랑의 엄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같은 동네에서 각자 식당을 운영하는 동갑내기 친구였기 때문이었죠. 그 밖에도 저희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는 비슷한 구석이 참 많았는데요. 뭐니 해도 어릴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 없는 집에 시집을 왔다는 공통점이 그 두 사람을 친자매 이상으로 끈끈하게 맺어지게 했어요. 게다가 무슨 운명인지 같은 해에 나란히 임신한 두 어머니는 우스갯소리로 각자 성별이 다른 아들, 딸을 낳으면 결혼시키자고 했다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될 뻔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처럼 형편이 비슷했던 두 집안 중 저희 집의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그때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첫정이 무서운 건지 예비 시어머니를 똑같은 마음으로 챙기고 좋아했는데 그런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쩔 수 없이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평수를 줄여 반찬 가게를 열자 예비 시어머니는 혀까지 차며 저희 모녀를 불쌍하다는 듯 행동하셨어요. 그게 돌아가신 저희 아빠가 빚이 꽤 많으셨거든요. 아빠는 사람은 참 좋았는데 귀가 얇고 불쌍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용도 많이 당하고 사기도 쉽게 당해 결국엔 큰 빚을 떠안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차마 그걸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던 아빠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빚을 갚으려 집을 나갔고 저와 엄마는 아빠가 지방에 큰 벌이가 있어 돈을 벌어 오겠다는 거짓말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아빠는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병만 얻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에야 저와 엄마는 아빠의 많은 빚과 아빠가 그동안 말도 하지 못하고 소가리를 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저희 엄마는 그것 또한 자기 탓이라며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갖고 있던 전 재산을 털어 아빠의 빚을 갚는 데 쓰셨고 그때는 마침 제가 막 대학에 입학할 무렵이라 집에 큰 돈이 필요한 때였어요. 아우 명자야, 내가 알아보니까 꼭 부부라도 죽은 남편 대신 빚을 갚을 필요는 없대. 그 뭐냐, 상속 포기? 뭐 그런 게 있다는데 너는 애가 미련하게 그 돈을 다 갚았어? 옥경아, 그 사람 나랑 살면서 한 번도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이번은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야. 돈이나 많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너 없는 살림에 밥봉산지 뭔지도 하고 다니잖아. 이제 마근이 대학 입학비 내야 할 텐데 너 이제 정말 어쩔 거야. 내가 그것까지는 준비했지. 이 다음은 내가 또 열심히 벌어서 내면 되고 밥봉사는 벌써 5년도 넘게 한 거라 이젠 안 할 수가 없어. 형편껏 맞춰서 해야지. 팔자 늘어진 소리 안 해.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가진 거 다 까먹고 벌어서 학비를 낸다는 거야. 그리고 너랑 네 딸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봉사는 무슨 봉사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은 실속을 차려야 해. 너는 다 좋은데 그 미련한 거 그게 진짜 별로야. 예비 시어머니는 항상 저희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유일한 친구를 싫어하기는커녕 그저 웃어 넘기셨는데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게. 너나 실속 차리면서 잘 살아. 니네 가게 이번 달에도 흑자라며? 역시 고깃집이 좋긴 좋은가 보다. 그래, 내가 말했잖아. 사람이 힘들다 해도 고기는 먹으러 다닌다니까. 반찬이야 아무렇게나 해서 먹지. 누가 여기까지 와서 고기도 아닌 반찬을 사가. 나나 너 생각해서 사가지. 그래도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냐? 그냥 평생 음식하던 사람이니 이렇게 작게라도 새 얻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이렇게 우리 집 반찬 많이 사가니까 나도 덩달아 땡 잡았고. 저희 예비 시어머니는요, 음식점 경력에 비해 음식 솜씨가 참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저희 엄마에게 반찬을 사서 당신 가게에 내놓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고깃집은 가성비 때문인지 나날이 장사가 잘 되어 갔어요. 그렇듯 저희 집은 가세가 기울고 예비 시어머니의 집은 점점 잘 살게 되니 어느덧 두 집안의 형편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엄마를 생각해주는 척했지만 저희 엄마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날이 많아졌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이길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은희 이번 학기에도 장학금 받는다며? 소식도 빠르네. 어떻게 알았어? 태식이가 그래? 그래, 그 속도 없는 게 지는 평생 10만원짜리 상품도 못 받아오면서 지 여자친구 전액 장학금 받는다고 신나서 돌아다닌다. 얼뜨기 같은 놈. 왜 착한 자기 아들 흉을 봐. 내가 다 고맙네. 명자 너는 그렇겠지. 근데 솔직히 나는 뭐 기분이 좋겠어? 너는 공짜로 딸 대학 공부시키는데 난 자그마치 400만원이 넘잖아. 머리를 지 아빠 머리를 닮았어. 대신 착하잖아. 그리고 옥경이 넌 돈도 많아서 대학 등록금 충분히 내줄 수도 있고, 나는 우리 은희가 이번에 장학금 놓치면 휴학시킬 판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애한테 미안하잖아. 그러게 내가 반찬가게에서 어떻게 애 공부시키냐고 했지? 너야 똑똑한 딸이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에서는 애 시집갈 때 혼수도 못 해줘. 그래서 싫어? 뭐? 아니 지금 둘이 사귀잖아. 혹시 알아? 우리 정말 사돈 될지도. 우리 전에 그런 농담하고 그랬는데. 어머, 그랬지. 에이, 그래도 너무 앞서갔다. 사귀면 다 결혼하나? 은희 왔네. 너 오랜만이다. 장학금 받는다며? 네, 태식이도 집에 갔는데. 그래? 알았다. 명자야, 나 이만 갈게. 사실 저는 그때 가게 밖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모두 들었어요. 그리고 딱히 그때는 결혼은 먼 얘기라 그냥 넘기려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썩 달갑지는 않았죠. 하지만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를 좋아하는 마음을 알기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검은 봉투에 담긴 천조가리 같은 옷을 발견했어요. 엄마, 이거 뭐야? 옷인가? 아, 그거 옥경이 이모가 엄마 입으라고 주고 갔어.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꼭 이런 걸 사온다. 미안하게. 엄마, 그렇게 말하기엔 이 옷이 좀 이상해. 박음질도 엉망이고 여기 가격표 좀 봐. 1,000원이라는데? 가격이 뭐가 중요해?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이리 줘. 엄마가 잘 입을 거니까. 좋기만 하구만. 엄마는 왜 그렇게 옥경이 이모한테 약해? 내가 볼 땐 옥경이 이모는 은근 엄마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옥경이 이모가 엄마랑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태식이도 착하잖아. 원래 부모가 악하면 자식도 따라서 못되기 마련인데 태식이 보면 옥경이 이모 말투가 좀 뾰족해도 정이 많아. 너 평생 태식이랑 붙어 다녀서 잘 알잖아. 엄마는 그냥 태식이가 우리 집 사위 됐으면 좋겠다. 엄마는 또 그 소리 한다. 옥경이 이모한테도 그런 말 했어? 왜? 옥경이 이모도 너 며느리 삼고 싶어 해. 그리고 둘이 지금 사귀잖아.
사귄다고 다 결혼해? 아, 몰라. 그리고 옥경이 이모 앞에선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 저는 그때까지 제가 그 집에 시집을 가게 될 거라는 건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어찌 보면 한순간이라고 오랜 친구 사이로 지내던 예비 신랑이 군대를 다녀오면서 점점 남자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까지 되었는데 예비 신랑으로 말하자면 평생 저만 좋아한 사람이었거든요. 멋모를 어릴 때도 그렇게 저를 챙기고 좋아하더니 참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잖아요. 쑥스럽지만 제가 그 나무였네요. 그렇게 20살 초반부터 저는 저희 엄마의 절친이자 저희 오랜 절친인 예비 신랑과 연인 사이가 되었고 8년을 넘기면서 저희는 이른바 장수 커플이 되었는데요. 각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중 예비 신랑이 먼저 저에게 30이 되는 해에 결혼을 하면 어떻겠냐고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저희 엄마는 뛸 듯이 기뻐했는데요. 그에 반면 예비 신랑의 집,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를 며느리 삼고 싶다는 농담을 하던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묘하게 이상했어요. 아니, 니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뭔 결혼까지 한다고 그래? 질리지도 않냐?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질리다니. 난 한 번도 은희 말고는 다른 여자 좋아해 본 적 없는데 엄마도 나 일편단심인 거 잘 알잖아. 그래, 너무 잘 알아서 짜증난다. 세상에 여자가 은희 하나냐? 이런 팔푼이 같은 놈? 아니, 언제는 은희랑 결혼하라며. 그야, 그때는 은희네 집이 망하기 전이지. 됐다. 이런 말하면 나만 나쁜 사람 되지. 니들 마음이 그렇다는데 내가 뭘 말리겠어. 알았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은희라는데 내가 져준다. 아우, 지겨워. 예비 신랑은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눈치가 좀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있던 일들을 저에게 고스란히 말할 때가 많았는데 어떤 날은 그게 참 고맙다가도 이렇게 예비 시어머니의 울며 겨자 먹기식의 허락이랍시고 신나서 저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해도 될까 싶은 의문이 들곤 했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착한 예비 신랑이 저 역시도 좋았기에 저도 알아서 눈치껏 남편의 말을 걸러 들었는데 그렇게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마친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헤어지기 아쉽다며 뒤풀이를 하러 당신 가게에 가자고 하셨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우, 나는 진작부터 니들이 결혼했으면 했다. 은희야, 너 내 마음 알지? 네? 아, 네. 엄마는 나한테 안 지겹냐고 하더니 은희 앞에서는 딴소리 하네. 야, 농담한 거지. 그리고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해? 눈치 없는 놈? 꼭 지 아빠 닮았어. 그래, 태씨가. 아, 이제 호칭도 조심해야겠다. 심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나? 엄마가 농담을 진담처럼 하지만 속마음은 안 그래. 맞지? 어머, 심서방이라니? 얘 나 깐지럽다. 그냥 부르던 대로 불러. 나도 그냥 은희야라고 부를 거니까. 그리고 말이 나와 하는 말인데 명자 너는 계속 그 반찬 가게 할 거야? 왜? 아니, 그래도 한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사돈이 이런 코딱지만한 반찬 가게나 하고 있으면 나도 좀 그렇잖아. 그러지 말고 너 그 가게 정리하고 여기 와서 일 안 할래?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게 더 이상하다. 나야 워낙 남는 신경 안 쓰지만 그래도 좁은 동네에 말 나오기 쉽지. 난 그냥 하던 대로 할래. 거기서 반찬 만드나 여기서 반찬 만드나 똑같은데 뭘 그렇게 따지냐? 그리고 얘들 결혼하면 우리도 한 가족인데 서로 돕고 돕는 거지. 야, 나도 요즘 힘들어. 주방 사람 쓰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단 말이야. 그냥 네가 와서 하면 안 될까, 사돈? 얘 취했나 보네. 우리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자. 엄마는 그렇게 술에 취해 막무가내인 예비 시어머니의 억지 같은 제안을 단칼에 잘랐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하고 냉랭해졌는데 그때였어요. 저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5일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요.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일용직이라도 일해서 밥값은 금방 갚겠습니다. 뭐야? 웬 거지가 들어왔어? 이봐요. 우리는 당신 같은 거지한테 줄 밥 없으니까 얼른 나가요. 사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도 괜찮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요. 사람 말귀 못 알아듣네? 난 당신 같은 사람 딱지색이야. 사지육시 멀쩡해서는 일해서 벌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공짜 밥을 달래? 밥값을 갚는다고? 퍽이나 그러겠다. 좋게 말할 때 나가지 않으면 물바가지라도 난리참이니까 당장 나가. 태식이 너 뭐하냐? 양동이에 물 받아서 냉큼 가지고 와. 옥경아, 진정해. 뭘 그렇게까지 역정을 내. 그러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좀 챙겨주면 안 될까? 5일 동안 굶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명자야, 정신 차려. 이런 것들 받아주면 얼씨구나 하고 또 오는 거야.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거지 같은 게 다 꼬이네. 태식이 뭐하니? 빨리 양동이 가지고 와서 이거지 내쫓아라. 저와 엄마는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사람에게 무례한 예비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당황했어요. 그리고 저보다도 더 놀란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셨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러지 말고 우리 가게로 가요. 내가 밥 한 끼는 줄 수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같이 힘 합쳐서 내쫓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니네 가게에 데리고 간다고? 옥경이 너 많이 취했어. 그리고 사람이 오죽 배가 고프면 그러겠니?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다. 이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난 네가 진짜 별로야. 알았으니까 이거지랑 그럼 얼른 가버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에게 내쫓기듯 가게 밖으로 나온 저희 모녀는 저희 엄마의 반찬 가게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지만 식사 대접을 했는데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건지 고봉밥을 3공기나 뚝딱 해치워버렸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염치가 없어요. 돈도 없이 밥을 달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먹어야 살죠. 그리고 다음에도 배가 고프면 그냥 여기로 와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밥은 줄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다음엔 돈 드리고 당당하게 먹을게요. 오늘 먹은 것도 꼭 갚겠습니다. 아우, 됐어요. 그냥 남은 반찬에 밥만 준 건데. 그리고 여긴 반찬 가게지 식당도 아니니까 그런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아, 식당이 아니었네요. 정신없이 먹다 보니. 근데 정말 맛있어요. 식당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식당 하시던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 주말에는 밥 봉사도 하시는데 여기가 그러면 다음엔 그쪽으로 오세요. 제가 위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일은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닙니다. 제가 한심한 건 맞죠. 처자식도 건사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걸요. 순간 밥을 얻어먹은 그 행위는 눈시울을 붉히더니 감정에 복받쳐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보였는데 저희 엄마는 더는 묻지 않고 금고에서 장사한 돈을 모두 꺼내더니 그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길에서 헤매지 말고 집으로 가요.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 생각해야죠. 그리고 절대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가족들이랑 다 터놓고 상의해요. 그럼 살 길이 보일 거예요. 이 돈은 얼마 되진 않지만 차비에 보태요. 이 돈은 그냥 주는 거 아니고 갚아야 해요. 난 밥은 그냥 주지만 돈은 그냥 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우는 행인 아저씨의 손에 돈을 쥐어주고 한참을 토닥였어요. 아마도 엄마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아빠 생각이 났던 것 같았는데 저 역시도 그런 엄마의 행동을 차마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신 고맙다며 꼭 갚겠다며 행인 아저씨가 가게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까보다 술이 더 취한 예비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뭐야? 벌써 밥 먹고 튄 거야?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참고 여기까지 왔다. 명자 너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제도 모르고 남 돕는다고 설치고 다녔지만 이제 가족이 되는 마당에 너 그것 좀 그만해라. 옥경아, 너 도대체 오늘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리고 술 깨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태식아. 네, 제가 저희 엄마 데리고 나갈게요. 엄마, 제발 좀. 야, 이 한심한 놈. 너 이런 집에 장가가고 싶냐? 엄마가 말했지. 사람이면 대가리를 굴리고 살아야 한다고. 착해 빠져서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내가 알아서 살게. 얼른 가자. 아빠 화났어. 지금 여기로 온다고 난리야. 아, 몰라. 오든 말든 할 말은 해야겠다. 명자, 너 그렇게 봉사한다고 설쳐대도 그 사람들은 네 마음 알아줄 것 같아? 그때뿐이라고. 여태 세상을 살면서 그것도 몰라. 그럴 돈 있으면 네 딸 시집 가는데 돈이나 보태든가. 혼수품 뭐 하나 더 사줄 생각을 해야지. 네가 그러고도 엄마냐? 저기 어머니, 그만하세요. 좀 지나치신 것 같네요. 너도 똑바로 들어. 이젠 내가 네 시어머니 될 텐데 나는 저러고 사는 건 못 본다. 이거 다 네 엄마가 능력도 없이 빚만 지고 다닌 네 아빠 생각해서 하는 거야. 너는 자식인데 엄마 안 말리고 뭐하냐? 내가 오늘 술 먹은 김에 속에 담아뒀던 얘기 좀 하자. 명자, 너 설마 그 밥봉사 네 딸한테도 시킬 거 아니지? 네 남편 그리워서 청승 떠는 거 너 혼자 하라고. 네가 그러니까 평생 빌라나 전전하면서 사는 거야. 나 봐. 30평대 아파트 사고 애들 신혼집으로 27평 아파트 사줬잖아. 그리고 솔직히 너 그러고 사는데 나 네 딸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거 달갑지 않았다. 그래도 예정에 지들이 좋다고 하니까 눈 딱 감고 시키는 건데 솔직히 너도 이제 내 눈치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까도 그래. 쓰러져가는 가게 정리하고 우리 가게 와서 일 좀 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튕겨? 엄마 미쳤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 미쳤다. 아들이라고 너 하는데 나도 있는 집 며느리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했으면 지도 엄마 마음을 알아야지. 순간 예비 시어머니 말에 저와 저희 엄마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좀 전에 예비 시어머니 가게에서도 적지 않게 놀랐는데 그건 세 발의 피였죠. 그리고 저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했다는 것이 저는 더 당황스러웠는데 예비 신랑이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 어머니를 들쳐안고 저희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연발하면서요. 그리고 그날 밤 전화로 자기 엄마가 술에 취해서 헛소리한 거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몇 번이고 말했는데 이미 들은 예비 시어머니의 말들은 쏟아진 물처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죠. 그런데요, 다음날 술이 깬 건지 예비 시어머니는 아침 대바람부터 저희 엄마 반찬 가게를 찾아와 간밤에 이를 사과했고 저희 엄마는 표정 관리조차 되지 않으셨는데 저 역시도 간밤의 일이 너무 화가 나 그만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어젯밤으로 부족하셔서 또 오신 거세요? 은희야, 출근하니? 어젯밤은 진짜 미안해. 솔직히 내가 술에 취해서 한 말이라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태식이가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냥 그 순간에 화가 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 막 던진 거야. 상처받았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마. 취중진담이라고 하던데 그런 건 아니시고요. 저 그냥 이모 며느리 안 할게요. 엄마, 나 그냥 갈게. 왜? 밥 먹고 가지. 입맛이 없어. 그리고 엄마, 이번 주부터 밥봉사 나가는 거 나도 따라 나갈래. 저는 일부러 예비 시어머니 보란 듯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손의 일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채 꾸역꾸역 근무 시간을 채운 저는 일찍 퇴근을 했는데요. 웬일로 저희 엄마가 가게 안에서 혼자 소주를 드시고 계셨어요. 엄마, 여기서 혼자 뭐해? 우리 딸 왔어? 밥은? 아침도 안 먹고 가고 엄마 속이 어땠는 줄 알아? 미안. 근데 오늘은 진짜 입맛이 없더라. 그리고 나 있잖아. 옥경이가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원래 성격이 좀 직선적이잖아. 그때 기분에 취해서 할 말 못할 말 막 쏟아낸 건데. 엄마, 설마 옥경이 이모 사과 받아줬어? 그래. 아니, 솔직히 옥경이 이모 사과가 아니라 태식이 때문에. 너 오늘 아침에 태식이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하루 종일 태식이 전화 안 받았다며. 그야 헤어진 마당에 할 말 없으니까 그랬지. 헤어지는 것도 너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둘이 하는 거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어? 태식이가 오늘 조퇴까지 하고
엄마한테 와서 얼마나 빌고 울고 그러고 갔는지 알아? 그래서 뭐 나더러 저런 집에 시집가라고? 이번 일이 있어서 더 조심할 거야. 그리고 옥경이 뭐 한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엄마가 우리 딸 생각을 못한 건 맞지. 빌라 전세 전전하며 사는 것도 맞고. 솔직히 이젠 엄마가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냥 아빠가 집에 오지도 못하고 떠돌면서 그렇게 힘들게 지냈다는 것에 마음이 쓰여서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나도 솔직히 옥경이 이모처럼 엄마가 미련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 근데 그런 행동을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난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밖에서 우리 엄마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 줄 알아? 엄마는 좋은 일을 하는 게 맞아. 그래서 나도 같이 하려는 건데. 에이, 넌 하지 마. 엄마 혼자 충분해. 그리고 봉사 가면 도와주는 사람들 많아. 괜히 너까지 그럴 필요 없어. 엄만 그냥 네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옥경이 그게 너한테 또 막 뭐라고 하면 그때는 바로 엄마한테 일러. 알겠지? 그렇게 저는 옥경이 이모의 사과와 남친의 간절함으로 다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하는 엄마를 따라 밥 봉사를 하러 나갔는데요. 그냥 단순한 밥 한 끼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꽤 많은 줄을 보고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낯이 익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얼마 전 저희 가게에서 밥을 얻어먹고 저희 엄마에게 돈까지 가져간 행인 아저씨가 엄마를 따라 밥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깔끔해진 모습으로요. 엄마, 저 아저씨... 그래, 요즘은 공장에서 일도 한다나 봐. 사람은 역시 가족들이랑 부비고 살아야 해. 얼마나 보기 좋냐? 게다가 그때 엄마한테 가져간 돈도 벌써 다 갚았어. 저는 뿌듯한 엄마의 얼굴을 보며 엄마가 왜 그리도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는 오늘 처음 오는 건데도 어쩐지 사람들은 저를 아는 것처럼 살갑게 대해줬고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저에게 오라고 손짓하더니 이시 아줌마 딸 맞지? 은이라고 하던데. 아, 네, 맞아요. 결혼한다며. 우리가 그 소식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알아? 마치 우리들 손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해요. 그리고 이거 엄마 몰래 주는 거니까 받아. 이걸 어떻게 줘야 하나 골머리 썩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알고 왔네. 이게 뭐예요? 결혼 축하금. 뭐 얼마 되지는 않아. 우리가 폐지 줍고 공병 주어서 판 돈이거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매주 따뜻한 밥을 먹는데 그 정도는 꼭 하고 싶었어.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돈을 제가 어떻게. 할머니들 마음이야. 마음 같아서는 결혼식장 가서 축하도 하고 싶지만 그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대신 잘 사는 모습 우리한테 종종 보여줘.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어. 그래, 그거면 돼. 잘 살아. 아우, 이뻐라.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다들 이뻐? 웨딩드레스 입으면 진짜 천사 같겠네.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낡은 봉투 하나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액수와는 상관없이 그분들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 그 돈을 받아오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엄마가 잘 받았다며 귀한 돈이니까 잘 쓰라고 하셨는데요. 그날 알았어요. 봉사는 누구 말처럼 착한 척,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어지간해서는 밥 봉사를 쉰 적이 없는데요.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 전보다 손님들이 훨씬 많아진 가게에 놀란 저는 줄을 서고 있는 손님 중 한 일행의 대화를 듣고 경악하고 말았어요. 여기 반찬이 그렇게 맛있어? 왜 우리 전에 자주 갔던 저기 위 고깃집 있지? 거기 반찬이 다 여기서 사는 거래. 거기 아줌마 엄청 떽떽거리잖아. 반찬 좀 더 달라고 하면 짜증내고. 맞아. 돈 내고 밥 먹는데 눈치 보인다니까. 근데 더 대박은 남이 먹고 남은 반찬 모아서 다시 새 그릇에 담아서 나갔잖아. 정말? 못 봤어? 요즘 인터넷 동영상 뜨고 난리 났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짓 하면 망하자는 거지.
저는 손님의 대화를 듣고 얼른 인터넷에 식당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반찬 재사용과 불친절하다는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이건 정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에 얼른 예비 신랑에게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해줬어요. 그제야 예비 신랑은 그동안 손님이 너무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고,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날 저녁 예비 시어머니의 고깃집은 난리가 났어요. 원래부터 좀 다혈질인 예비 시아버님이 한바탕 난리를 치셨던 거죠. 하지만 그런다고 이미 신용을 잃은 시어머니의 가게를 되살릴 수는 없었고 진지하게 폐업을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고민하던 시어머니는 결혼을 앞둔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아무래도 이 동네에선 가망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다른 지방으로 옮겨갈까 해. 지방이요? 지방이면 어디로? 뭐 충청도 정도면 되지 않겠냐? 나도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고 싶지 않고 물가도 거기가 더 저렴할 테니 내려가서 다시 해보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니네 엄마 너 결혼하면 혼자인데 네가 좀 설득해봐라. 저희 엄마를요? 그래, 나랑 같이 내려가서 장사하게 네가 말 좀 해봐. 막말로 지금 니네 엄마가 우리 가게 손님 다 뺏어갔어. 우리 집 반찬이 그 집 반찬이라고 누가 알렸는지 요즘 니네 반찬 가게 없어서 못 판다고. 그건 어머님이 잘못하셔서. 됐고 이참에 니네 엄마도 여기 정리하고 나랑 같이 내려가자고 해. 너 시집가고 나도 여기 없으면 니네 엄마 외롭지 않겠냐?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집요하게 저희 엄마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설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만 전달했는데요. 제 예상대로 저희 엄마는 가게를 정리할 마음도 예비 시어머니를 따라 지방으로 갈 마음도 없다고 하셨어요. 뭐야? 너는 네 엄마 마음도 못 잡고 여태 뭐 했어? 아시잖아요. 저희 엄마 봉사하시는 거. 지방에 가시면 아무래도 힘드시니까. 아우, 그놈의 도움도 안 되는 봉사 타령? 이젠 나도 네 엄마한테 서운하려고 한다. 그래도 반찬은 계속 가게에 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머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솔직히 두 분 다 지방에 가시면 마음이 허전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엄마는 아빠라도 있잖아. 근데 우리 장모님은 우리밖에 없는데. 야, 넌 아주 그 집 아들 해라. 안 그래도 아들 같은 사위가 되려고. 은희 집에 남자가 없잖아. 내가 알르니 죽지. 됐다. 다 필요 없다고 전해. 태식이 너도 필요 없어. 어머니, 제가 자주 내려갈게요. 가게 일도 많이 돕고 저희 엄마만큼은 안 되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달랬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는데요. 저희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는 각자 자기 집 하객을 챙기면서도 어쩐지 예전과 다르게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저희 집 하객이 신랑 측보다 훨씬 많았는데 그건 저희 엄마가 그동안 봉사하러 다니며 청첩장을 돌렸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예비 시어머니 눈엔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았었는지 아우, 얘들 결혼식엔 왜 늙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 명자 너 여기까지 사람 불러다 공짜 밥 먹이냐? 너는 말을 해도 다들 우리 은희 축하해주고 싶어서 오신 거지. 그리고 공짜 밥을 주던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손님도 급이 있는 거잖아. 아무리 올 사람 없다고 여기저기 청첩장을 막 뿌린 거 아니야? 아니야. 다들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오셨는데 넌 니네 손님이나 챙겨. 난 우리 손님 챙길 테니까. 그리고 듣는 기 많은데 실례되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 부부로 첫 단축 끼는 자리잖아. 우리 좋은 마음으로 결혼식 끝내자. 누가 뭐래? 맨날 지만 착한 척이야. 여자는 나이를 먹어도 그 뾰족한 마음은 감출 수 없는 건가 봐요. 아마도 예비 시어머니는 당연히 저희 쪽이 손님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예상 밖에 손님이 많자 괜히 딴지를 걸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식장 밖에서 친정아빠 대신 신랑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하는데 몇 걸음 걸었을까요? 갑자기 등 뒤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전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해 고개를 돌렸고 느닷없이 경찰들이 식장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네요. 그리고 혼주 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엄마가 놀라 경찰에게 뛰어갔고 무슨 일인데 이렇게 하냐며 화를 내셨는데요. 죄송합니다. 혹시 성함이 문명자 씨 되십니까? 신고받고 범인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아니, 무슨 신고인지 모르지만 오늘은 저희 애들 결혼식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범인이 누군데요? 최옥경 씨도 여기 혼주라고 하시던데. 저희 엄마요? 저희 엄마가 왜요? 일단은 지금 범인 검거가 먼저라서요. 그렇게 경찰들은 신랑 측 혼주 자리로 갔어요. 하지만 눈치를 챈 건지 시어머니는 자리에 없었는데 시아버님 말씀으론 너무 긴장을 해서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간다며 앞문으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1층에서 도주하려던 시어머니는 잡히고 말았는데요. 그 뒤에 알게 된 진실에 저는 그만 결혼을 물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내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저 여자가 들어와서 자기네 반찬가게 반찬들에 설사약을 넣으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얼른 다른 친구들한테 자네 가게 가보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한 거야. 아니, 할머니가 뭔데 나서요? 그리고 할머니 지금 내 아들 결혼식 망친 거 아시죠? 그럼 금전적으로 손해배상도 하셔야 될 텐데 할머니 돈 있어요? 뭐야? 그래, 나 돈 있다. 은희는 내 친손주 같은 아이야. 근데 너 같은 시어머니를 두게 하란 거야? 절대 그렇게는 못하지. 이 못돼 처먹은 년? 아니, 사돈가게 음식에 해코지 않은 미친 사돈이 어딨어? 솔직히 말해봐. 너 이 사람 가게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옥경이 너 정말이야? 너 나 못 믿어? 나 네 사돈이기 전에 네 친구야. 내가 설마 그랬겠니? 이 할망구가 노망이 든 거지. 어이, 경찰 양반들 사람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잡아도 되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떳떳한데 왜 도망쳤어? 그야. 이 할머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문명자님 가게에서 현행범을 잡았고 최옥경 씨의 문자와 돈 송금한 계좌 확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어머, 대한민국 경찰들 진짜 할 일 무지 없나 보네. 이거 놔요. 옥경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그런 짓까지 하면서 애들 결혼 뭐하러 시키는데? 내 딸 괴롭히려고 그랬니? 그래, 왜 나만 망해? 너도 망해야지. 솔직히 까놓고 네가 우리 식당 손님 전부 뺏어 갔잖아. 그 인터넷 뉴스도 네가 흘린 거지? 아니,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다는 것도 이상하잖아. 지가 한 행동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억울해. 그리고 내가 너처럼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니네 가게 반찬 우리 반찬이잖아. 나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 근데 너 망한다고 나까지 장사 안 하니? 거봐, 지는 집에만 부르면 된다는 거지. 나도 그래서 그랬어. 너도 가게 안 좋은 소문으로 문 닫으면 이참에 지방에서 내 가게에 일 시켜 먹으려고 했다. 돈도 굽고 반찬도 공짜로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내가 놓칠 것 같아? 근데 저 망할 노인네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 넌 뭐가 그렇게 운이 좋은 거야? 서방도 없는 년이. 너는 항상 그랬어. 나보다 치칠이 못 사는데 애는 공부를 잘하고 뭐든 잘 풀리니 내가 그 꼴이 보기 좋았겠냐고. 아, 몰라. 감옥에 가든 벌금을 맞든 처벌받으면 되잖아. 결국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자폭이라도 하는 듯 자기 입으로 술술 자신의 잘못을 떠들어댔어요.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충격을 받은 저희 엄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의 뺨을 세게 내리쳤는데요. 어찌나 큰 소리가 나던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러자 발광이라도 하듯 수갑을 풀라며 시어머니가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때 제 손을 잡고 있던 신랑이 손을 놓으면서 저희의 결혼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이 나버렸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젠 가족도 뭣도 아닌 그 아줌마는 울면서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부러워서 그랬어요. 쟤는 그냥 뭐든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착하다고 사람 좋다고 하니까 셈이 났다고요. 누가 봐도 내가 훨씬 더 행복해야 하는데 나보다 쟤가 더 행복한 것 같아서 돌아버릴 것 같은데 나더러 어떡하라고요. 그리고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 가방에
저희 측 부조금 봉투가 한가득 들어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결혼식장 직원이 아무래도 수상하다며 경찰에게 귀뜸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양파처럼 까도 계속 나오는 시어머니의 악행에 저희 엄마는 허탈한 듯 털썩 주저앉고 마셨네요. 대신 그 모습을 모두 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대놓고 뭐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런 것이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거구나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충격에 빠진 엄마를 대신해 저는 법을 통해 모든 금전적인 손해를 포함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신랑 측에 요구했고 헤어진 신랑과 시아버님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손해를 식당을 정리하면서 저희 모녀에게 전부 배상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법적 처벌과 이혼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자신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까지 받게 된 거였죠. 그리고 저희 엄마 역시 질투에 눈이 먼 절친했던 친구의 배신에 꽤 오랫동안 힘들어해야 했는데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돈까지 될 뻔한 절친한 친구의 배신은 그렇게 저희 엄마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알까요? 저희 엄마가 정말로 자기를 좋아했다는 것을요. 저희 엄마가 아파한 만큼 그 여자도 후회하며 남은 인생을 외롭게 고통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 엄마만큼 상처가 깊을 그 사람도 이제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 저와 엄마는 힘든 때에도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언제까지고 밥봉사를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참에 백반집을 열자고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평일엔 장사를 하고 주말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를 하는데 꽤 거리가 있음에도 여전히 저희 엄마와 저를 보겠다며 많은 분이 찾아주고 계세요. 밥정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밥풀처럼 끈끈한 그 마음이 이번에는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길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